네, 안녕하세요. 오역사 이야기의 오현진 약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담즙 배설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약물 상호작용 기전을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배설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약물 상호작용 기전에서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앞의 영상에서 이제 배설 단계에서 약물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다라고 알려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메커니즘의 이름은 enterohepatic circulation입니다. 그래서 enterohepatic circulation은 장간 순환이고요. 이제 장간 순환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간 순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담즙을 통한 약물 배설 과정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담즙을 통한 약물의 배설을 biliary excretion이라고 말합니다. 네, 이 그림은 이전에서 한번 살펴봤던 그림인데요. 약물이 배설이 되는 여러 가지 통로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앞의 영상들에서는 이 신장을 통해서 약물이 배설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약물 상호작용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볼 내용은 이제 담즙 배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을 경구 투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위장관을 거치게 되고 장에서 흡수가 된 약이 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에 가면은 이제 대사가 일어난다라고 했죠. 이제 대사 과정이 페이즈 1과 페이즈 2로 나뉜다라고 했는데 페이즈 2 대사는 주로 포합이라고 했습니다. 포합 과정. 그래서 컨주게이션 반응이죠. 그래서 이렇게 포합 과정으로 이렇게 대사가 된 약들 중에 일부는 어, 담즙으로 이제 배설이 되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합이 된 다음에 이제 포합으로 대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담즙으로 분비가 되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담즙으로 분비가 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소화 과정에서 담즙이 장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포합이 되었던 약은 일부가 담즙으로 배설이 되면서 다시 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으로 갔다가 이 장 안에서 포합 결합이 되어 있던 약의 어떤 이제 모레큘이 포합이 되어 있는 같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던 약이 장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이 결합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이 다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면서 다시 이렇게 흡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흡수가 되면은 간으로 가게 되고 간에서 또 대사를 받고 또 포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바일로 이제 담즙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또 장으로 갔다가 장에서 일부는 이제 대변으로 빠져나가겠죠. 일부는 대변으로 빠져나가는데 또 일부는 이 포합 결합이 깨지면서 다시 재흡수가 되기도 하면서 이렇게 장과 간을 순환을 하는 약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장간 순환이라고 하고요. 그 장간 순환하는 경우가 이제 일부 약에서 관찰이 됩니다. 네, 이 그림은 담즙 분비로 제거되는 약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biliary excretion, 그래서 담즙을 통해서 이제 이게 체외로 빠져나가게 되는 그러한 약들, 이제 담즙 배설이 되는 약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거는 이제 간세포입니다. 간세포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간세포 내에서 일부 이제 어떤 물질들이 이런 트랜스포터를 통해서 이제 담즙으로 분비가 되는, 배설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어떠한 물질들이 그러면 담즙으로 이제 배설이 되는가 이렇게 봤더니 여기 뭐 하이드로포빅한 그런 이제 물질들도 이제 담즙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바이올 애시드가 이쪽을 담즙으로 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glucuronate, sulfate, 그 다음에 glutathione conjugate. 이래서 포합 반응이 일어난 약들 중에 포합 반응이 일어난 일부 약들이 또 이쪽 이제 active transporter를 통해서 이제 담즙으로 이렇게 배설이 되는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이제 장관 순환을
장간 순환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영어로는 enterohepatic circula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entero, 장, hepatic, 간, 그쵸? 장과 간을 순환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그림을 보면 blood stream, 혈액을 타고 약이 간으로 갔습니다. 이제 간에서 여기 conjugation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서 이 약은 이제 까만 동그라미죠. 까만 동그라미에 어떤 이제 네모난 것이 붙습니다. 이게 이제 conjugation이 된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conjugation 된 약이 약간 이제 바이를 통해서, 그래서 담즙을 통해서 이렇게 바이ل 담즙과 함께 이렇게 분비가 됩니다. 우리가 소화를 시킬 때 담관에 있던 담즙이 이제 장으로 분비가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같이 있던 이제 포합이 된 약들이 담즙과 함께 장으로 이렇게 분비가 되는데요. 이렇게 포합이 되어 있는 형태가 있는데 여기 장에서 이 포합의 결합이 깨집니다. 그래서 장에 있는 세균에 의해서 이 컨주게이션이 깨지게 됩니다. 컨주게이션 결합이 깨지게 되고 그러면은 이 약이 다시 원래의 모습을 회복을 하면서 재흡수가 됩니다. 장에서 흡수가 되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혈관을 통해서 이제 간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모든 이렇게 이제 약들이 이제 재흡수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부는 그대로 이제 대변으로 빠져나가게 될 거고, 일부는 결합이 깨지면서 이제 다시 재흡수가 되고요. 그래서 일부 약들이 이렇게 circulation, 이거를 순환하게 되는 이러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간 순환 과정에서 어떻게 약물 상호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약들은 이런 장간 순환을 방해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enterohepatic circulation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약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broad spectrum antibiotics. 그래서 좀 그 스펙트럼이 넓은 항생제들입니다. 아까 그 컨주게이션 결합이 장에서 깨질 때 누가 그 결합을 깨냐고 하면 장내 미생물들이 그 결합을 깹니다. 그래서 장에 있는 세균에 의해서 그 컨주게이션 결합이 깨지면서 약들이 재흡수가 될 수 있는 거라서 이제 장에 있는 미생물의 역할이 크죠. 그런데 항생제를 먹게 되면은 어떤 항생제들은 장내 미생물 변화를 크게 일으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장내 미생물들이 이제 죽게 되죠. 이제 죽게 되면은 enterohepatic circulation이 되는 약의 재흡수가 감소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 컨주게이션 결합이 깨지는 그 양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약의 재흡수가 감소가 되면서 이제 해당 약들의 배설이 증가되고 따라서 이제 효과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항생제가 이제 enterohepatic circulation을 이제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카테고리의 약은 bile acid sequestrans라고 bile acid 아까 이제 그 담관의 담즙과 함께 그렇죠? 담즙이죠. 담즙과 함께 이제 약들이 이렇게 있다가 같이 분비가 되잖아요. 같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런 bile acid sequestrans는 어떤 약이냐면 이 담즙이랑 결합을 해서 이 담즙을 다 이제 체외로 빼내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bile acid를 제거하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을 같이 먹게 되면은 얘네들이 다 대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enterohepatic circulation 되는 약의 재흡수가 당연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당 약의 배설이 증가하게 되고, 그쵸? 대변으로 빠져나가는 게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효과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bile acid sequestrans를 같이 쓰게 되면은 이제 그런 약들도 안에 있다가 다 같이 이제 잡혀서 대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이제 그 장간 순환이 억제가 되고 감소하게 되면서 이제 약의 어떤 노출이 감소하고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어떤 약들이 장간 순환이 많이 되는가? 그러니까 장간 순환이 많이 되는 약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가지수가 많지는 않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약들은 장간 순환이 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장간 순환이 되면서 이제 약효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약들인데요. ethylene estradiol 이거는 이제 그 oral contraceptive 그래서 우리 이제 피임약이 있는 에스트로겐이죠. 피임약에 있는 호르몬 성분입니다. 그리고 이제테밉,
이거는 이제 콜레스테롤 약이고, 자, 마이코페놀레이트. 마이코페놀레이트는 면역 억제제입니다. 면역 억제제인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셀셉트라는 셀셉트라는 약의 성분이 바로 마이코페놀레이트죠. 그래서 이러한 약들은 엔테로헤파릭 서큘레이션이 상당 부분 많이 되는 약이고, 이제 엔테로헤파릭 서큘레이션을 통해서 결국 우리 몸을 돌고 하면서 이제 우리 몸의 체내 이용률이 상당히 이제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약이죠. 네, 그래서 약물 상호작용의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이제 경구용 피임약에 있는 에스니 아스트라다이오, 에스트로겐이 이제 장간 순환을 상당히 이제 하게 되는 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복합 경구 피임제를 항생제와 같이 먹었을 때 임신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렇게 약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암피실린 및 다른 페니실린계 약이라든지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라든지,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생제로 인해서 이제 장내 미생물이 이제 많이 죽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있던 에스니 아스트라다이올이 이제 장간 순환하게 되는 약이 이제 감소하면서 이제 체내의 활성이 이제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이제 항생제뿐만 아니라 담즙산 제거제, 이거를 또 같이 쓰게 되면은, 복합 경구 피임제를 같이 쓰게 되면은 에틸린 에스트라다이올을 AUC가 유의하게 감소한다. 왜냐? 장간 순환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들은 같이 쓸 때는 4시간 이상 시간 간격을 두고 따로 투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합 경구 피임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복합 피임약, 경구 복합 피임약에 에스틴 에스트라다이올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런 약들 드시는 분들 중에 항생제를 안 먹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뭐 감기가 걸려서 항생제를 먹고, 그렇죠? 뭐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항생제를 먹게 될 텐데, 그러면 그때마다 걱정을 해야 하냐? 근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서에는 이렇게 좀 임신이 된 그런 케이스가 보고된 바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많이 좀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이제 페니실린계 항생제를 뭐 같이 먹게 되면은 이제 뭐 콘돔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백업 메서드를 써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여러 연구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게까지 문제를 일으키진 않더라라는 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의견이 있냐면, 항생제들 중에 리팜핀을 제외한 다른 항생제는 이제 other than 리팜핀이죠. 다른 항생제의 경우에는 딱히 뭐 백업 메서드가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항생제 사용에 의해서 그 경구 피임약의 피임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게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항생제를 드시는 분들은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항생제를 제외하고 그런데요. 리팜핀 항생제의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장간 순환에 영향을 주는 항생제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앞에 그 약물 대사에서 한번 봤던 약인데, CYP3A4의 이제 대사를 유도하는 이제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대사가 유도가 되면서 이제 복합 피임약에 있는 에스트라다이올의 대사가 빨라지게 되면서 이제 대사가 빨라지면서 약효가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경구 복합 피임약의 경우에 이제 항생제랑 같이 쓰는 경우에 대해서 그렇게 실제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나와 있는 게 최신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다른 예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이코페놀레이트, 그래서 셀셉트와 같은 이제 그런 약이죠. 이제 대표적으로 셀셉트란 약이 있고, 이제 면역 억제제이죠. 면역 억제제이고, 이거를 항생제와 같이 먹는 것과 어떤지 상호작용이 있느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같이 먹게 되는 경우에 셀셉트, 그러니까 마이크로페놀레이트의 약효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이제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이렇다기보다는 좀 이제 약효가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 좀 약효가 혹시라도 떨어지지 않는가. 이게 이제 모니터링 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러이러한 여러 항생제들, 이제 이러이러한 여기 뭐 나와 있는 이러한 여러 항생제들을 같이 이렇게 먹었을 때 실제로 그 셀셉트의 그 AUC가 이제 감소된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 경우는 뭐 한 27에서 40%가 감소되더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여기 뭐 시프로플록사신을 같이 먹었을 때 뭐 46에서 49%가 감소되더라. 뭐 아목시실린 클라브라네이트를 같이 먹었을 때 뭐 이렇게 감소가 되더라. 아무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AUC가 좀 상당히 감소된다라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어떤 연구에서는 또 그런 감소가 관찰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예. 그래서 약간 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게 아마 사람들마다 장내 미생물의 어떤 미생물군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항생제가 세균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장내 미생물을 죽이는 정도가 또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아마 그래서 이런 개인차가 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네, 그래서 네,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약물 상호작용이 생기는 기전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제 세균을 이제 죽임으로써 이제 장간 순환이 이제 감소하게 되고 이런 것이 이제 기전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